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의 시작인 1960년대생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생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860만 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들의 사회 참여와 함께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신화를 써내려갔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1960년대생들의 대규모 은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주역인 이들에게는 지나온 세월만큼 아름다운 노후가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 세대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과 현명한 노후 대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49.3세라고 하는데요. 정년인 만 60세까지 다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부터 정년인 60세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분들의 경우라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연금을 꾸준히 납입해왔고 정년까지 다녔으니 그래도 노후 준비에 있어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오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45세를 전후해서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희망퇴직을 당했거나 일찍 은퇴를 한 경우라면 상황은 정말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떠밀려 쫓기듯 은퇴한 경우에는 꽤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직장을 다시 구해서 재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데요. 회사에 다닐 때 아무리 열심히 일했고 노하우가 있고 높은 위치에 있었더라도 재취업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신입사원처럼 일을 편하게 시킬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관리자급으로 뽑기에도 피라미드 구조상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며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어서 운 좋게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고 공부하는 시기라서 돈 나갈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 집 하나 마련하자고 대출받은 아파트 대출금도 아직 갚아야 할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고령화가 심각한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보면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일본은 연금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 시작되었고 시스템 또한 잘 되어 있어 노후에 연금을 받아 아꼈으면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나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은퇴자들은 은퇴 시기에 빚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대부분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남은 대출금과 자식들 뒷바라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일자리에서 은퇴했더라도 주로 70대 중반까지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 한다는데요.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했더라도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 생각과 다르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 60년대생들을 부르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를 마지막으로 부양해야 하는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고 해서 마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그만큼 60년대생들의 뼈아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말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비용이 이어지면서 충분히 준비했다고 자신하며 퇴장했던 은퇴자들조차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었던 5060 세대의 불행한 노후를 막기 위해 은퇴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를 최대한 미루어야 합니다. 은퇴 후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투자 금액을 늘리거나 소득 기간을 늘리는 것인데요. 투자 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를 통해 축적된 자산을 늘리는 것인데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현역 때보다 재테크 센스가 떨어지거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득 기간을 연장하며
은퇴를 최대한 미루어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났습니다. 다소 소득이 낮은 일자리로 옮기더라도 직장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은퇴 후 급격한 소득 절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소비가 합리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은퇴 후 더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비를 할 때 은퇴까지 축적한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데요. 여기서 생활비보다 많은 소비를 이어온 분들이라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월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거나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3억 5천만 원 정도인데 그중 약 80%가 본인 소유의 거주주택에 묶여 있어 하우스 푸어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약 4천만 원으로 이런 상태에서 은퇴를 맞는다면 분명 은퇴 빈곤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주주택은 은퇴자들의 최후 보루인데 이것을 팔아서 자식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쓴다면 노후에 파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거주하는 주택은 그냥 내가 평생 살 공간이니 소유 재산에서 제하시고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할지 꼼꼼하게 계산해서 미리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산 관리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은행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며 만족스럽지 못해 리스크가 너무 큰 주식 투자나 위험한 코인 투자에도 거침없이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만 믿고 쉽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에 퇴직금까지 모두 투자했다가 한꺼번에 모두 날려버린 사례까지 뉴스에서 매일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투자해서 실패했더라도 다시 만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겠지만 은퇴자들은 단 한 번의 실패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잘 모르는 분야에 덜컥 손을 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잘 아는 분야에만 소액으로 투자한다거나 안전한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등 아주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조차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고 꼭 강조한다는데요. 그가 남긴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 투자의 대가조차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만큼 노후에는 평생 일해서 준비한 노후 자금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건강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미리 챙겨야 합니다. 한번 잃은 건강은 다시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노후에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돈을 벌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운동하셔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수면을 취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골고루 챙겨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습관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